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례로 알아보는 쇼핑 검색 광고라고 해서 어떤 점을 신경을 쓰면서 쇼핑 검색 광고를 운영해야 되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쇼핑 검색 광고 파워링크와의 차이점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네, 왼쪽에 보시는 화면이 파워링크 세팅하는 방법, 오른쪽에 보시는 화면이 쇼핑 검색을 세팅하는 그런 영역인데요. 이제 실무자 입장에서는 다 똑같으나 두 가지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파워링크는 어떤 키워드 성과 좋아서 입찰가 올리고 싶으면 쉽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낮출 수도 있고요. 그리고 파워링크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를 신규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게는 몇천 개까지도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쇼핑 검색 광고는 키워드를 등록하는 란이 없다라는 내용. 그래서 키워드를 등록하는 공간이 없고, 그리고 키워드별로 입찰가를 세팅하는 부분이 없다라는 점이 실무자 입장에서의 파워링크와 쇼핑 검색 광고의 차이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쇼핑 검색 광고는 어떤 키워드에 노출이 되는 걸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키워드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선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선정을 당하게 됩니다. 쇼핑 검색은 키워드가 자동으로 선정된다라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키워드로 광고가 노출이 될 때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는지는 이 세 가지 조건을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먼저 자기가 타겟으로 하고자 하는 그 키워드가 쇼핑 검색 자체에서 운영이 되는 키워드인지 안 되는 키워드인지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자, 텀블러라고 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작은 광고라는 딱지가 붙은 쇼핑 검색 광고들이 노출됩니다. 이런 게 바로 쇼핑 검색 광고인데요. 텀블러라고 치면은 쇼핑 검색 광고 노출이 되죠. 근데 보온 스테인리스 스툴이라고 치면은 광고 뜨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이 키워드로, 특정 키워드로 광고를 노출시킬 건지 안 시킬 건지는 네이버가 정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계속 변경될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이 쇼핑 검색 광고의 카테고리, 이제 특정 상품의 카테고리에 대해서 쇼핑 검색 광고가 노출되는 키워드 리스트를 달라라고 네이버에 요청을 했을 때는 네이버는 그거는 줄 수 없다. 대신에 네이버 쇼핑에 직접 검색을 하나씩 해가면서 쇼핑 검색 광고가 뜨는지 안 뜨는지를 확인해라 라는 답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하자면 저희가 치는 키워드들이 쇼핑 검색이 운영이 될지 안 될지는 네이버에 달려있다. 그래서 광고주 입장에서 마케팅 공부하는 사람 화이팅! 이렇게 네이버 쇼핑에 쳐도 광고가 노출이 안 되는 것처럼 네이버는 네이버 쇼핑에서 쇼핑 검색 광고를 노출시킬 키워드를 직접 선정한다. 라는 내용이 좀 첫 번째 특이사항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카테고리가 일치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각각의 키워드들은 네이버가 어떤 카테고리에 속할 것인지를 다 선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한번 보자면 간영양제라는 키워드를 검색을 하면 간영양제라는 키워드는 어떤 카테고리냐면 식품, 건강식품, 영양제, 밀크시슬이에요. 대신에 간유산균이라는 키워드를 검색을 해보면 노출되는 상품들의 유형은 식품, 건강식품, 영양제,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키워드들은 네이버가 어떤 관련 카테고리인지 이미 다 정리를 해놨다라는 내용입니다. 간 영양제는 밀크시슬이고 간 유산균은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그래서 이 간 유산균을 파는 이제 광고주가 있는데 간 영양제라는 키워드의 노출을 너무나도 시키고 싶다. 아무리 시키고 싶다 하더라도 노출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 노출 상품명에 간 영양제를 포함을 해도 간 영양제 키워드에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 카테고리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좀 더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이제 상품 등록을 헬스 기구 중에 아령이라는 그 카테고리로 상품 등록을 해놨다 하고 그 다음에 노출 상품명에 간 유산균 이런 걸 아무리 넣었다 하더라도 간 유산균 키워드, 간 영양제 키워드에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 키워드 상품을 등록했을 때 그 카테고리가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키워드의 카테고리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키워드에 다 노출이 되고 싶은 게 이제 광고주들과 마케터들의 욕심이잖아요. 근데 이 5등록과 그 다음에 중복 등록, 똑같은 상품인데 여러 카테고리 등록하는 거는 이 페널티 사유다라는 점도 항상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제 네이버의 공지사항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 내용은 노출 상품에 이 타겟으로 하는 키워드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생리통 벨트라는 키워드를 검색을 했었을 때 해당 노출 상품명의 조합들, 이 단어들의 조합들은 무조건 이제 생리통 그리고 벨트라는 키워드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노출 상품명에 이 타겟으로 하는 그 키워드가 없다 하더라도 이제 카테고리가 적절하게 매칭이 돼서 노출이 될 수 있지만 1번, 2번을 충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타겟으로 하는 키워드가 노출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었을 때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되는 내용이 바로 노출 상품명에 광고를 노출을 하고자 하는 그 키워드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체크를 해야지만 이제 저희가 쇼핑 검색 광고 키워드에 노출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키워드 검색을 했는데 우리 제품이 뜨지가 않아요. 그런 경우에 1, 2, 3번이 잘 되어 있는지를 항상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자, 쇼핑 검색 광고 파워링크의 차이점은 이제 키워드별 입찰가 설정의 가능 여부, 파워링크는 키워드별로 이 입찰가 CPC를 오르고 내리고를 할 수가 있다. 근데 쇼핑 검색 광고는 별도로 그런 공간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파워링크처럼 관리돼야 되는 게 목표이긴 하나 좀 세팅법이 달라진다라는 내용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를 보면은 퍼포먼스 마케터들은 무슨 생각이 드나요? 이 표 굉장히 많이 보죠. 뭐 미디어 믹스, 뭐 매체별로도 이런 표를 만들 수 있고 광고 캠페인 이름별로도 이 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검색 광고이기 때문에 이제 검색어별, 키워드별로도 이 광고 성과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요. 마케터들은 이 표를 보자마자 하고 싶은 일들이 굉장히 떠오를 겁니다. 이렇게 광고 성과가 좋은 뭐 로아스 1000%짜리 키워드는 조금 더 CPC를 더 많이 올려가지고 2등이 아니라 1등으로 노출시키고 싶으신 생각이 계속 들으실 테고요. 그리고 이런 저율 키워드, 돈은 많이 쓰는데 이 로아스가 한 400% 정도 나와야 되는데 이런 130% 정도 나오는 이 부진아들, 이 비용을 어떻게 좀 더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노출을 좀 덜 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마케터분들은 계속 드실 텐데요. 이 내용들 진행해야 됩니다. 진행해야 되는데 파워링크랑은 조금 세팅법이 쇼핑 검색은 다르다라는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팅하는 방법은 이 키워드 입찰가를 설정하는 거는 파워링크는 이렇게 어떤 키워드 여기 클릭을 해서 입찰가 쉽게 오르고 내리고 이게 굉장히 쉽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쇼핑 검색 광고는 키워드별 입찰가를 바꾸는 그런 공간들이 있나요? 네, 없습니다. 쇼핑 검색 같은 경우에는 광고 그룹에 들어오게 되면 이 소재들, 각각의 스마트 스토어와 공식몰에 등록을 한 이 각각의 소재들, 이 상품별로 입찰가를 걸게 되어 있지 이 키워드에 대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내용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키워드 입찰가를 설정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쇼핑 검색이 뭐가 다른가를 설명드리기 이전에 이 검색 광고에 대한 기초부터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키워드 많게는 막 5,000개부터 뭐 10,000개까지 운영하시는 그런 광고주분들도 많을 텐데 이 키워드 하나하나 다 입찰가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건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카테고리라는 기준이 있어야 이 기준에 맞춰서 키워드들을 입찰가를 오르거나 내리거나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지표에 따라서 키워드는 5가지 카테고리로 나뉘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로축, 이 광고 성과라는 그 기준에 따라서 키워드는 고효율 키워드와 저효율 키워드로 나눠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지표는 뭘까요? 두 번째 지표는 검색량입니다. 이 세로 축이죠. 검색량이 높고 낮음에 따라 메인 키워드와 세부 키워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브랜드 키워드는 별도로 여기에 카테고리를 시킬 수 있진 않지만 우리 브랜드의 이름 혹은 우리 제품의 이름 이런 키워드들이 브랜드 키워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카테고리에 따라서 알맞은 입찰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키워드가 검색량이 높으면서 성과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기쯤에 노출이 되게 되겠죠. 또 어떤 키워드는 광고 성과가 굉장히 안 좋고 검색량도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쯤 표시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키워드별로 어떤 입찰 전략을 세울지는 이 5가지 기준에 맞춰서 운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5가지 키워드 그룹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효율 키워드입니다. 이름을 보자마자 느낌이 딱 오죠? 돈 많이 쓰는데 성과 없는 키워드를 저효율 키워드라고 합니다. 특징을 한번 볼까요? 이제 왼쪽 위 특징이 있습니다. 광고비, 돈 많이 씀, 근데 매출로 이루어지지는 않음. 로아스, 광고 수익률, 낮음, 그러니까 저효율이겠죠? 사용자 의도, 소비자들이 너무나도 이제 유입 단계에 관련된 키워드, 뭐 예를 들어서 어디 아플 때 이런 키워드도 있잖아요. 그 정보 탐색의 단계이기 때문에 구매 가능성이 낮은 특징이 있는 게 이런 저효율 키워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성과 안 좋으니까 입찰가를 낮춰야 된다. 낮춰가지고 조금 후순위로 노출시켜서 비용을 아껴야 된다. 그리고 아낀 돈을 다른 고효율 키워드와 브랜드 키워드에 투자해야 된다. 라는 입찰가 조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성과 모니터링을 할 때는 성과가 없다라고 했을 때 아예 끊는 것까지 고려를 해야 되고요. 예산의 경우 이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효율 키워드에서 세이브한 예산을 고효율 키워드와 브랜드 키워드에 예산을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성과가 너무 안 좋은 경우에는 클릭을 했었을 때 유입되는 페이지가 그 키워드와 너무 상이하지 않은지에 대한 내용으로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광고 문구에서 뭐 예를 들어서 쇼핑 검색이라면 노출 상품명이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너무 메리트가 없는 그런 노출 상품명인지 아닌지를 한번 검수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광고 성과 안 좋은 저효율 키워드는 어떻게 마케터들이 대량으로 추출을 해낼까요? 그렇게 결국에는 답은 이제 엑셀에 있습니다. 데이터 확인법의 경우에는 키워드별로 이제 쇼핑 검색 광고의 10대 지표, 노출 클릭, 총비용 전환 매출의 클릭률, CPC, 전환율, 로아스, 순위 이 내용을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광고 비기준으로 내림차순을 하면 돈 많이 쓰는 키워드 위주로 정리가 될 겁니다. 돈 많이 쓰는데 광고 성과가 안 좋은 키워드들을 하나씩 발라내시면 됩니다. 하나씩 발라내면은 이런 키워드들 되겠죠. 134%짜리, 197%짜리, 173%짜리 이런 데에서 돈을 세이브를 해서 더 많은 로아스 300%짜리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인사이트를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을 뭐 광고주님께 보고를 하거나 아니면 직장 상사한테 보고를 할 때는 돈은 많이 쓰는데 성과가 현저히 낮아서 전환이 떨어지고 있는 키워드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재배분이 필요하다. CPC 낮춰서 비용 빼라. 라는 내용을 보고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효율 키워드 봤고요. 이어서 고효율 키워드입니다. 고효율 키워드는 뭘까요? 성과는 좋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노출량이 부족한 키워드입니다. 빛을 발하고 있는 키워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특징부터 보겠습니다. 특징은 광고 수익률, 당연히 좋으니까 고효율이겠죠? 좋습니다. 전환율 높습니다. 클릭 대비해서 구매 전환이 우수한 키워드들이 고효율 키워드고요. 사용자 의도는 이미 구매를 결정하고 검색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뇌유산균 이런 키워드 살려고 검색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구매 목적이 명확한 키워드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브랜드 키워드들은 대체로 고효율 키워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배너 광고와 혹은 바이럴 마케팅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사기 위해서 바로 브랜드명을 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브랜드 키워드도 결국엔 고효율 키워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경쟁사의 제품과 비교를 했었을 때 뭐 소비자들이 뇌유산균을 검색을 했었을 때 뇌유산균 중에 우리 브랜드가 꽉 잡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고효율 키워드가 돼버리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산을 확대를 해야 됩니다. 입찰가가 로아스가 우수한 만큼 입찰가를 높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성과가 우수한 키워드들을 이제 분석을 해서 그거와 연관될 수 있는 키워드들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검색을 이 소재들 클릭을 했었을 때 랜딩 페이지들 더 좋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라는 내용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고율 키워드들을 분석을 해서 이걸 마케팅에 어떻게 녹여낼지, 제품 상세 페이지에 녹여낼지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를 확인하는 방법은 성과가 좋은 키워드 위주로 볼 거기 때문에 이 마케팅 10대 지표를 바탕으로 로아스 기준 내림차순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때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건 구매가 하나 팔렸기 때문에 뭐 광고비 5원인데 전환 매출액 뭐 만 해서 막 로아스 막 1억 5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뻥튀기 로아스를 잡기 위해 전환수의 필터를 어느 정도 걸어준다. 그래서 이 0이랑 1은 제외한 이 값 필터를 걸어준다 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브랜드 키워드가 아니라 고율 키워드를 볼 거기 때문에 여기 필터 클릭을 하신 다음에 브랜드 키워드들은 제외해주는 그런 세팅을 해주시면 되고, 그 중에서도 1등인 키워드들은 뭐 좋은 겁니다. 고율 키워드인데 이제 예산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1순위로 노출이 되고 있는 건데, 근데 저희가 피드백을 줘야 되는 내용들은 1순위가 아닌 그런 키워드들입니다. 그런 키워드들을 뽑아서 고율 키워드인데 돈 없어서 후순위 노출되고 있다라는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해당 내용 옆에 고율 키워드다라고 메모를 해서 광고주에게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코멘트의 경우에는 뭐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쓸 것 같아요. 로아스가 1000% 이상의 고효율 키워드이나 입찰가가 낮게 설정되어 있어서 상위 노출을 하지 못하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그냥 진액해라가 아니라 저효율 키워드에서 확보한 예산을 바탕으로 고효율 키워드의 CPC 입찰가를 높여서 상위 노출을 시키고 상위 노출을 통해 노출량을 보장을 받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내용을 제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는 브랜드 키워드입니다. 브랜드 키워드가 무슨 키워드인가요? 기존 고객과 재구매하려는 고객도 있을 수가 있죠. DA 광고 성과를 수확을 하는 키워드입니다. 이미 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우리 브랜드명 치고 들어온 사람들이죠. 그런데 상순위 노출이 되지 않아서 경쟁사에게 상위 노출을 뺏기고 있는 키워드에 대해서 이 피드백을 줘야 됩니다. 자, 특징, 구매 확정에 가까운 소비자들이고요. 전환율 당연히 높습니다. 이미 살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로아스의 경우 일반적으로 고효율이고요. 유입 성격의 경우에는 다른 마케팅 요소들이 광고의 성과를 수확을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고객 같은 경우에는 좀 경쟁 위험이 있다. 다른 브랜드들에서 침투를 할 수 있다. 라는 내용도 있고, 고객의 성격은 대체로 기존 고객, 리마케팅의 대상자들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냐면, 해당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광고주가 있고, 동의를 안 하는 광고주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받쳐진다라고 하면 1순위를 무조건, 선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브랜드 키워드들은 또 경쟁, 입찰 경쟁이 치열하지 않기 때문에 적은 예산을 두더라도 1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뺏기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중단되는 일 없도록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내용. 그리고 성과 분석은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브랜드 키워드들은 뭐 로아스가 뭐 1000% 1000% 날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광고주한테 우리 쇼핑 검색 광고 로아스 1000%입니다. 쇼핑 검색 광고 성과 너무 좋네요. 라고 확대 해석해서 보고를 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키워드 플러스 뭐 제품명 혹은 어떤 제품 추천 이런 키워드들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 브랜드 키워드들을 점점 확장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놓치고 있는 키워드가 있는지 아닌지를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 확인하는 방법은 엑셀로 브랜드 키워드 필터링 하면 된다라는 내용, 그 중에서 이 순위가 1등 아닌 거 뽑아내면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근데 이 엑셀로 순위를 봤을 때 조금 조심해야 되는 내용은 이 순위는 이 로우 데이터들의 평균 값이에요.
어느 날은 1등이 됐고 어느 날은 3등이 돼서 그 평균값이 2등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재 노출 순위라는 커뮤니케이션이 좀 중요한데요. 이거 브랜드 키워드인데 현재 3등으로 노출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입찰가 올려야 된다라는 내용을 제안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평균 데이터를 통한 이 순위값은 항상 의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브랜드 키워드를 관리하기 위해 한 여러 가지 마케팅들이 있죠. 그 중에서 좀 빛을 봤었던 마케팅 내용을 하나 추천을 드리자면 키워드 자동 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일반 키워드를 검색을 해요. 브랜드 키워드가 아니고 일반 키워드를 검색을 했었을 때 어떤 제품 그리고 브랜드명 이렇게 자동 완성될 수 있도록 노출을 시키는 그런 마케팅도 별도로 존재를 합니다. 해당 내용을 진행을 했었을 때 이 브랜드 키워드에 대한 검색량이 늘어나는 내용도 유의미하게 확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도 현 시점 실행 가능한 마케팅인지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메인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검색량과 매출 볼륨이 높은, 어떻게 보면 너도 나도 뛰어들고 싶어하는 그런 메인 키워드들입니다. 광고 성과가 저조할 수도 있고 광고 성과가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상위 노출을 유지해야 할 수도 있는 키워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징을 먼저 보면 검색량은 높고 전환 잠재력은 큽니다. 매출 볼륨이 크고 중요도가 높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키워드가 되겠죠. 유산균 혹은 텀블러 혹은 선풍기, 얼마나 많은 브랜드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 키워드겠어요. 특정 세부 키워드가 아니잖아요. 대량의 카테고리를 포괄하고 있는 그 키워드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중요도가 매출 볼륨이 높기 때문에 크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경쟁이 치열하다, 입찰가 경쟁이 높다, 입찰가가 3,000으로 세팅해도 9등으로 노출될 수도 있는 게 이런 메인 키워드들입니다. 광고 성과 낮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낮더라도 감안해야 되는 매출 볼륨이 있기 때문에 감안해야 되는 CPC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량 많고 그 다음에 신규 고객의 유입이 강하다. 예를 들어서 텀블러 쳤는데 들어오시는 분들은 대체로 신규 고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브랜드 키워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규 고객도 유치를 위해서 이 메인 키워드를 활용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입찰가 그러면 높일까 줄일까라는 내용을 산정하기에 앞서서 그럼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이 광고주님들의 요청에 따라 많이 다를 수가 있지만 보통은 영업이익을 기반으로 CPC의 한도를 계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목표 로아스를 영업이익을 바탕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광고비까지 빼고 그 다음에 제조 원가까지 빼서 그 영업이익이 플러스 되려면은 최소 로아스 몇 %까지 나와야 돼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에 맞춰서 이 오르고 내리고에 대한 로아스 기준을 세우는 편이 이제 메인 키워드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단기적으로 로아스만 또 봐서는 안 되는 게, 이런 신규 고객의 유입이 될 수 있는 키워드가 메인 키워드이기 때문에 단순 로아스로만 계산을 하지 말고 구매 이후 재구매를 하는 소비자들의 LTV라는 내용, 코스터머 라이프 사이클 밸류라는 내용이 있죠. 고객 생애 가치를 반영을 해서 한 번의 구매가 평생의 그 재구매를 바탕으로 끌고 오는 그 매출까지 계산을 해서 이걸 바탕으로 CAC 고객 획득당 비용이 충당하는 선에서 입찰가를 설정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KPI를 이제 산정을 할 때는 로아스 범위를 산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재구매를 하는 그 고객 생애 가치를 바탕으로 고객 획득당 비용을 바탕으로 이 CPC를 조절하는 게 좋다라는 내용으로 기준을 세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과 분석 시에는 일반 키워드와는 달리 볼륨 중심으로 매출 볼륨이 크다. 그래서 어느 정도 광고 성과가 떨어지는 것도 감안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 단순 효율만 따지는 게 아니라 매출 볼륨을 고려해 가면서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확인하는 방법은 볼륨 기준으로 볼 거기 때문에 매출의 기준으로 내림차순 설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브랜드 키워드들을 빼주시면 됩니다.
코멘트의 예시를 보면은 어떤 키워드의 경우 로아스 308%로 평균 대비 약간 저조한 성과이긴 하나 신규 고객 확보에 기여하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재구매를 감안하여 목표 로아스 대비 크게 낮지 않은 성과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입찰가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코멘트를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섯 번째 세부 키워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파워링크가 아니라 쇼핑 검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부 키워드를 5만 개, 5천 개 그렇게 등록하는 공간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쇼핑 검색 광고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등록되어 있지 않는 키워드들을 등록을 많이 해서 경쟁사들이 누락한 키워드에 저희가 진입을 해서 최소 입찰가 70원으로 세팅하더라도 1등으로 노출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인데 쇼핑 검색 광고는 필요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봐야 될 쇼핑 검색 광고에서 대신에 키워드를 좀 발굴해 나가는 사이트를 좀 공유를 해드릴 텐데, 디지털 광고 키워드에 대해서 연관 키워드를 검색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네이버 데이터 랩에서 카테고리를 쭉쭉쭉쭉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네이버 쇼핑의 그 카테고리에서 어떤 키워드들이 인기 검색어인지를 여기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500개까지 뽑아낼 수가 있어요. 여기 안에서 대체로 매출이 발생합니다. 해당 키워드들을 참고할 수도 있고, 파워링크의 경우 키워드 조합기 활용해서 어떤 키워드 추천, 어떤 키워드 선물 이런 내용으로도 대량으로 키워드들을 발굴할 수 있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피드백을 실제 광고주님에게 줬었던 그 사례 한번 잠깐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고요. 보통 이런 식으로 레포트를 작성을 해서 광고주님께 설명을 직접 해드립니다. 그래서 파워링크와 마찬가지로 입찰 관리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이고요. 쇼핑 검색 광고도 일반 쇼핑 검색 광고만 있는 게 아니라 브랜드형 쇼핑 검색 광고도 지면이 다른 곳에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키워드 그룹별로 성과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어느 광고 그룹에 더 투자할 것인지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진행을 해야 되고, 해당 광고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쉬웠던 점이 쇼핑 검색 광고 일반형을 캠페인 하나 광고 그룹 하나 생성해 놓고 모든 상품들을 다 때려 넣은 형태로 운영을 하고 계셨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이유는 키워드별로 입찰가 설정도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노출 지면도 별도로 성과에 따라서 분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단일화된 내용이 좀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좀 피드백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다 장표로 만들어서 하나씩 피드백을 드렸습니다. 만드는 방법 말씀드렸죠. 고열 키워드, 로아스 기준 내림차순 점검한 다음에 광고 이 매출액이 어느 정도 볼륨이 있는 거를 뽑은 다음에 광고 성과 굉장히 좋은데 이제 CPC 입찰가 낮게 설정되어 있어서 더 높은 순위로 노출이 안 되고 있다라는 피드백을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순위로 한 단계씩 올리는 것에 대해서 제안을 드렸었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브랜드 키워드입니다. 이 브랜드 키워드는 수확을 하는 키워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현재 여기서 이 순위를 맹신하지 말고 현재는 몇 등으로 노출되고 있는지도 항상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브랜드 키워드임에도 불구하고 경쟁사들이 상순위 노출되고 있는 키워드들, 벤더사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업체들에게 우리 소비자들을 뺏기지 말아야 된다, 1순위로 노출을 시켜야 된다라는 내용도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저율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광고 예산 40만원씩 쓰고 계신데 근데 광고 성과 너무 저조했다, 그렇기 때문에 입찰가를 조금 낮출 예정이다 라는 내용을 전달할 수도 있지만, 근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너무 많은 예산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출을 목적으로 입찰가 하향하는 액션은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내용도 같이 전달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 키워드의 5가지 성질에 맞춰서 입찰가를 오르고 내려야 된다라는 내용을 지금까지 계속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쇼핑 검색에서는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파워링크는 입찰가 올리고 내릴 수가 있죠. 근데 쇼핑 검색 광고는 입찰가를 상품에서 세팅을 하게 됩니다. 근데 목표는, 결국에 쇼핑 검색 광고를 관리하는 목표는 파워링크처럼 쇼핑 검색 광고를 운영하면 성과는 오르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별로 입찰가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쇼핑 검색 광고 키워드별 입찰가 어떻게 관리를 하냐? 그 해답은 바로
광고 그룹 분리와 그 다음에 제외 키워드 설정에 대한 내용에 있습니다. 프로세스를 한번 볼게요. 키워드별 효율을 파악을 했어요. 근데 특정 키워드 성과가 너무나도 좋거나 너무나도 안 좋아요. 가장 아래쪽에 성과가 좋잖아요. 그러면은 이 기존에 운영했었던 광고 그룹을 복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광고 그룹 명에다가 어떤 제품 언더바 그리고 고효율 키워드를 직접 써주고 그 다음에 가로치고 고효율이라고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키워드로 검색한 사람들은 이 광고 그룹의 입찰가만 받게 하겠다라는 게 저희의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제외 키워드를 겁니다. 이 광고 그룹에 들어와서는 이 고효율 키워드를 제외하고 모든 키워드들을 다 제외 키워드로 걸어버리고 그 다음에 일반 키워드 다른 광고 그룹에는 제외 키워드를 이 고효율 키워드를 걸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키워드로 검색했었을 때 소비자들은 이 셋 중에서 어디로 빠지게 될까요? 열로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외 키워드들을 여기 두 개의 광고 그룹에 걸어놨기 때문이죠. 그런 다음에 이 광고 그룹 안에서 쇼핑 상품의 입찰가를 높이게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원칙상, 원리상 쇼핑 검색도 파워링크처럼 키워드에 따른 입찰가 관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효율 키워드만을 위한 광고 그룹, 저효율 키워드만을 위한 광고 그룹, 브랜드 키워드만을 위한 광고 그룹을 세팅을 해줘야 된다라는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쇼핑 검색에서 좀 강조드리는 키워드 효율에 따른 입찰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광고주님께 좀 설명을 드렸었던 노출 지면별 광고 성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과가 좋은 지면들이 있고 성과가 안 좋은 지면들이 있죠. 그런 경우는 노출은 많은데 근데 이 매출이 없는 이 광고 노출 지면들은 꺼서 이 불필요한 노출을 줄여서 클릭률, CTR을 개선하겠다. CTR을 개선을 해서 품질 지수를 개선이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해 보겠다라는 내용을 피드백을 같이 준 내용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지면, 예를 들어 컨텐츠 지면 중에 파트너 매체들이 있잖아요. 이런 불필요한 지면에 광고가 노출이 되는지를 점검을 한번 숫자로 한번 확인해 보고 액션을 취한다라는 내용으로 피드백을 줬었습니다. 그리고 쇼핑 검색 광고 브랜드형에 따라서 브랜드형의 경우 별도로 이제 키워드 그룹별로 광고 성과에 대한 피드백을 줬었는데요. 브랜드 키워드의 경우에는 이렇게 제외되지 않도록 관리하자라는 내용으로 피드백을 줬었고, 그 다음에 일반 키워드의 경우에는 쇼핑 검색 광고 일반형과 마찬가지로 고효율과 저효율에 대해서 키워드의 별 증감액에 대한 내용으로 제안을 드렸습니다. 브랜드형 쇼핑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별로 입찰가가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파워링크와 같은 형태로 운영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사 키워드에 대한 내용입니다. 타사 키워드는 뭐 별도로 피드백 드릴 내용이 없어서 안 드렸다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계속 강조드리는 내용, 쇼핑 검색 광고도 키워드 효율에 따라서 입찰가를 관리해야 된다. 광고 그룹 분리가 필연적이다라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좀 한 가지 확인해야 되는 내용은 광고 그룹은 무제한으로 분리는 불가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광고 그룹 하나 안에는 동일한 상품을 여러 개를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고 그룹을 10개 안에서 하나의 상품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는 내용, 더 맥시멈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광고 그룹 하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세분화해서 관리할 수는 없다. 딱 관리하고 싶은 키워드, 브랜드 키워드, 고효율 1등할 키워드들, 고효율 키워드, 입찰가 올릴 키워드들, 저효율 키워드, 입찰가 낮출 키워드들,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그 나머지는 테스트하고 싶은 키워드들 순으로 광고 그룹을 분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0개가 너무 넘어갈 것 같다라고 하면은 PC 모바일에 대한 입찰가를 입찰 관리를 광고 그룹을 분리하는 내용은 딱히 진행을 하지 않고, 해당 내용은 기기별 퍼센테이지로 관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좀 팁은
키워드의 입찰가 세팅을 할 때 이제 제외 키워드를 걸어야 되는데 이 제외 키워드도 70개까지밖에 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광고 그룹단에서 제외 검색어를 누르면 70개 세팅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키워드 말고 이제 걸어야 되는 키워드들을 정확하게 타겟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키워드 위주로 이제 제외 키워드를 설정하게 되는데 더 많은 제외 키워드를 설정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광고 그룹 안에서 특정 상품으로 들어온 다음에 이 상품 안에서도 제외 검색어를 설정을 하면 140개까지도 등록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워드 외에 체크해야 되는 변수 중에 지면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지면과 컨텐츠 지면이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에는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이런 식으로 검색 지면, 컨텐츠 지면 확인했었을 때 광고의 성과에 대한 피드백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매출은 어디서 발생하나요? 검색 지면에서 대체로 많이 발생을 하죠. 컨텐츠 지면 성과 안 좋습니다. 로아스 108%입니다. 근데 108%인데 그 안에서도 혹시 빛을 보는 지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피벗 테이블을 설정을 해서 콘텐츠 지면 안에 세부 항목들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를 해줘야 되는 그 과정이 필연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모바일의 경우 좀 고성과인 점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별도로 또 광고 그룹을 나눠서 이 순위를 여기 지면의 한정으로만 저희가 좀 더 순위를 높여보자라는 제안을 할 수도 있고 예산을 더 투자해보자라는 제안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경 써야 되는 지면의 경우에는 네이버 통합검색 추천 모바일의 경우 이제 광고 성과가 높고 그리고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서 네이버 상품 포유라고 노출이 되어서 제가 봤었던 상품들이 노출이 되게 됩니다. 어느 정도의 리타겟팅 성질이 있기 때문에 해당 지면도 광고 성과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지면별로 성과를 다 머리에 꿰고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상 다 꿰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어떤 지면이지라는 내용으로 좀 궁금증이 생겼을 경우에는 여기서 네이버 광고 그룹단에서 자세히 보기 클릭을 하신 다음에 새 창에서 열기 한 다음에 광고 상품, 그 다음에 광고 노출에 대한 영역으로 가면 각각의 영역들에 대해서 네이버는 어떤 지면인가에 대한 내용도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체크해야 되는 지면은 이제 의에 대한 저성과입니다. 키워드별로 광고 성과를 확인해 봤었을 때 이 키워드가 안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대체로 저성과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저성과냐? 그러면 이 의를 바탕으로 피벗 테이블을 돌려서 이 의가 어디에 노출되고 있는가를 한번 봤었을 때는 대체로 컨텐츠 지면에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광고 성과 안 좋습니다. 안 좋죠. 안 좋기 때문에 이 의는 제외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제안을 드릴 때가 종종 있는데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여기서 쓸데없는 파트너 지면과 컨텐츠 지면을 제외를 하자라는 세팅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100%까지 막고 싶다라고 하면은 광고 그룹에 소재단까지 들어와서 소재에서 제외 검색어에 검색어 없는 경우 광고 노출을 제외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을 여기를 사용으로 세팅을 해주시면 빨간 박스를 사용 안 함으로 해놨는데 사용으로 세팅을 해주시면은 의에 대한 광고비 소진을 막을 수 있다라는 내용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별에 따른 광고 성과도 한번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피드백을 줄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남성 타겟의 경우에는 별도로 전환이 많이 없습니다. 광고 성과가 저조하죠. 로아스도 저조하죠. 근데 여기서 돈을 많이 쓰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 남성 돈 줄이자라는 피드백을 강하게 줘야 되는데 어차피 26만원 밖에 안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 사람만 적당히 클릭한다라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입찰을 유지해도 될 것 같다라는 피드백을 줬었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알 수 없음의 경우에는 너무나도 안 사는데 그냥 노출만 많이 되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이제 품질지수 관리 방법과 마찬가지인 로직으로 불필요한 노출이 많이 되고 있으니 해당 알 수 없음은 제외해보자 라는 내용으로 피드백을 줄 수도 있습니다. 연령에 따른 광고 성과입니다. 이 해당 내용은 제가 직접 운영했었던 건강기능식품 업종이고요.
이걸 보면 연령에 따라서 좀 성과를 보면 굉장히 특이한 점이 25세부터 44세의 경우에는 클릭과 비용은 얼마 소지는 안 되는데 여기서 대체로 이제 광고가 발생한 성과가 발생하는 점, 로아스가 많이 높은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쇼핑 검색에서 탐색을 하는 소비자들이 누군가를 한번 봤더니 45세에서 99세 나이가 좀 있으신 어르신 분들이 탐색을 많이 한다라는 내용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그냥 단순히 로아스 떨어졌어요 해서 45세, 99세 오프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오프를 해버리면 광고 성과는 오를 수가 있습니다. 오를 수가 있는데 장기적으로 브랜드를 운영해 가면서 이 핵심 소비자들은 놓치게 된다. 이 탐색을 하고 이 젊은이들에게 사달라고 하는 그런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장기적인 브랜딩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내용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줄 때는 50에서 99세에는 로아스는 낮은 편이나 광고비 소진이 높은 저율 구간인 건 맞는데, 근데 효율만 보면은 제외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런 층의 경우 실제 유입을 이제 어르신들이 하고 구매자들인 자녀 세대에게 이제 소문을 퍼뜨리는 간접 전환 구조가 관찰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어떤 쇼핑 검색 안에서 특정 키워드를 독점하고 있으며 이 쇼핑 검색 안에서의 특정 키워드 검색량 자체를 점점 키워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파란 저율 구간은 지속적으로 노출을 시켜야 된다라는 점을 피드백을 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키워드 외에 체크해야 되는 변수 중에 상품도 있습니다. 상품. 그래서 이제 또 로우 데이터를 또 뒤집어 까보면은 상품별로 얼마나 이제 광고 성과 얼마를 썼고 얼마를 벌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키워드 검색했을 때 이 상품들을 그냥 아무런 순위로 노출시키면 안 되겠죠. 가장 잘 팔리는 베스트셀러 위주로 상순위 노출을 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로 한번 확인을 해본 다음에 로아스가 높고 그 다음에 매출 볼륨이 높고 후기가 많이 쌓여 있으며 신상품이며 아니면은 브랜드에서 밀고 있는 제품인 그 키워드들을 입찰가를 높게 설정하고 나머지들은 2, 3, 4등으로 따라서 노출이 될 수 있도록 세팅하는 전략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번들 1개, 3개, 5개짜리를 파는 경우에 5개짜리를 1순위로 노출을 시켜서 객단가를 높이는 전략도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사이트를 도출해서 상순위 노출될 제품이 뭔지를 선정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키워드를 보고 좀 판단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원터치 보틀에 대한 키워드에는 원터치 보틀만 나와야 되지 다른 텀블러들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를 보고 상품들을 선정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 그리고 그럼 키워드 분류는 또 어떻게 하냐? 키워드 분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광고 그룹 분류와 제외 키워드 위주로 원터치 보틀에 대한 니즈를 가지고 있는 키워드들은 특정 광고 그룹에만 몰릴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체크해야 되는 사항 중에 순위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이 순위별로 가성비 순위가 있고 가성비가 안 좋은 순위들이 있습니다. 4등, 5등 이렇게 있는데 이제 6등은 이제 일반 영역이 쭉쭉쭉 이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한참을 내려야 광고 순위로는 광고 6등이 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영역이 중간에 한번 섞이게 되고 그 하단의 순위들은 한참 스크롤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광고 성과는 떨어진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위별로 또 중요한 내용도 있습니다. 브랜드형 쇼핑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입력을 하는 그 키워드, 저희가 검색하는 그 키워드에 따라서 노출되는 영역들이 다르게 됩니다. 브랜드 키워드의 경우, 우리 브랜드 제품을 검색했을 때, 마치 네이버 통합 검색창에 브랜드 검색 광고를 검색했을 때처럼, 이렇게 생긴 것도 브랜드 검색 광고처럼 생겼죠. 이런 내용들을 자사 제품을 홍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등록만 잘하면 된다라는 내용이 브랜드 키워드인데 경쟁사 키워드 같은 경우는 여기에 경쟁사를 쳤을 때 이 경쟁사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자사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뜰 텐데 근데 이제 경쟁사 입장에서 이 키워드를 등록을 했으면은 이렇게 쇼핑 인기 검색어 하단에 이 추천 브랜드 영역으로 광고가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여기는 한 개 브랜드만 이제 자기 자신의 브랜드 한 개 브랜드만 노출이 되는데 여기는 이렇게 점점점이 있잖아요. 이걸 넘겨야 되는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순위만 좀 고성과였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키워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일반 키워드 검색했었을 때 이건 유산균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명사지. 대명사? 일반 명사지 브랜드 키워드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순위로 노출되는 경우에는 이 1순위 입찰가를 설정한 경우에는 이렇게 최상단에 노출이 된다. 그리고 2, 3, 4등은 이렇게 넘겨야만 노출이 된다라는 점 확인할 수가 있어서 1순위만 고성과였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오늘은 이제 사례로 알아보는 쇼핑 검색 광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당 내용 보시고 내가 빠뜨린, 내가 생각을 하지 않았던 영역들은 뭐가 있는가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